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종쌤입니다. 오늘은 9월 모의평가가 있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보다 앞서서 수학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고 오늘 시험의 특징과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정부가 공언한 만큼 어떻게 내리라는 예상은 우리가 모두 하고 있었는데요. 킬러 문제가 보통 15번, 22번, 30번이 가장 어려운 문항이라고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중위권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아예 넘어가는 그런 문항인데,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공통과목에서는 13번 또는 14번, 확률과 통계에서는 28번, 미적분의 28번, 기하는 30번과 28번이 비슷한 정도의 난도인,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울 걸로 예측한 문제가 번호가 바뀌었다라는 점이고, 전체적으로 4점짜리 가장 어려운 대여섯 개의 문항이 난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제되던 것들이 그대로 출제는 되긴 했는데 다 같이 한 계단씩 내려오고, 또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운 킬러 문항들도 출제를 했는데 그 문제들이 똑같은 난도를 유지한 게 아니라 난도를 낮춰서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넘어오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고, 이번 9월 평가원에서는 EBS 연계를 강화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두 문제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문항의 느낌이나 내용이 비슷하게 냈고, 나머지는 간접 연계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고, 등급 컷은요 6월 평가원에서 1등급 컷이 81점이었는데 이번 시험은 쉬워졌다는 느낌을, 저는 대략 한 1, 2, 3등급의 등급 컷이 4점 정도 상승할 걸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능도 출제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상위권, 특히 최상위권, 의치한약 계열의 최상위권은 100점에 거의 딱 붙어서 최상위권들의 변별력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최상위권은 혼전이 예상되고, 이제는 단 한 문제만 실수해서 최상위권 학생이 96점이나 92점으로 내려오면 만회가 안 되는 치명상을 입을 걸로 예상되고, 더불어 내년의 재수생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중위권은 옛날에는 맞출 수 있는 문제와 못 맞추는 문제의 경계선이 뚜렷했지만 전체적인 난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중위권도 쫙 펼쳐지면서 점수차가 더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 2, 3, 4등급 간의 점수차가 비교적 전보다 더 폭이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초상위권은 변별력이 적어지는 대신 중위권에서는 변별력이 오히려 더 잘 확보가 될 걸로 예상되고요. 어려운 문제가 없어진 만큼 이제부터는 시간 관리를 잘하고 쉬운 문제에서 계산 실수 없이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른 학생이 당연히 전보다는 고득점을 하거나 성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전에 기출문제에서 이제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들을 배제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초상위권 학생이라면 모를까 70점대나 80점 초반대 학생들은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뺏기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9월 평가원 문제는 평가원에서 나름 고심 끝에 만든 문제이니만큼 이 틀을 수능까지 유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급격하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단단하게 분석해 보고, 이전에 자주 내다가 이번에 안 나온 문제들이 몇 개 미적분에서도 보이시죠?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고 해도 잘 안 되는 성적대의 학생들이라면 그런 중상위권 문제들을 버리고 공부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자, 이번에는 신유형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죠? 기존에 내던 문제들만 난도를 바꾸거나 문항 번호를 바꾸는 수준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신유형은커녕 표현 자체도 색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 단원의 핵심 개념을 탄탄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득점 향상에 좋을 걸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 과목별로 심층 분석을 해보자면,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이렇게 쉽게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쉬웠는데 여러분들은 또 느낌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문항별로 단원과 내용, 난도를 쭉 정리해서 표현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틀린 문항은 집중적으로 앞으로 연습을 해 보시기로 하고,
중요한 몇 문제만 보면 9번은 삼각부등식 문제를 간만에 냈죠. 근데 삼각방정식이나 삼각부등식은 여러분이 특히 어려워하는 그런 단원이라서 시간을 조금 사용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12번은 점화식 문제인데 오랫동안 15번에 고정 출제됐죠. 꽤 높은 난도로 출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약화해서 문항 번호를 바꿔놨는데 할만했죠. 13번 문제가 수학 1, 2에서는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같았습니다. 이 문제 그대로 보기 떼고 22번으로 옮겨놔도 손색 없는 문제인데 3차나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증가감소와 함께 연결되는 이런 문제들은 항상 출제되는 과목이니까 상위권 학생이라면 단단하게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고요. 15번은 함수의 극한의 0분의 0꼴에 관한 심화 문제죠. 이 문제 또한 평가원에서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0분의 0꼴에서 함수의 인수를 찾고 나머지 미지수는 극한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 15번 치고는 약화시켜서 낸 건데 얘는 이전에는 20번 정도에 내면 그런 좋을 문제였죠. 자, 20번의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도 보통은 12번, 13번 정도에 출제되고 난도가 꽤 높다가 이번에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정도를 이용해서 웬만한 학생이라면 풀 수 있었을 걸로 예상되고요. 21번은 앞에 14번의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원래는 21번에 많이 있던 문제 스타일이죠. 근데 21번에 등차 수열에 관한 원래 추론 문제는 절대값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냈는데 이번에는 역시 그걸 조금 더 쉽게 출제해서 여러분들이 13의 배수 중에서 잘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 수준이었고요. 22번은 진짜 역대급으로 쉬운 22번이었죠. 부정적분을 통해서 항등식으로 다항함수를 찾으면 되는 문제니까 이제는 22번을 중상위권 학생들도 그냥 어렵겠거니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수학 선택 과목에서는 확통 먼저 보시면 23, 24, 25, 26번까지는 정말 기본 계산 문제를 냈고 27, 28, 29, 30번 문제가 예전에는 30번이 가장 어려운 난도였다면 27, 28, 29, 30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특별히 누가 독보적으로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은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됐고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으로 한정시켜보면 작년 9월이나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정도의 그런 내용의 수준이었고요. 이번에 구평에서 가장 쉬워진 과목을 찾으라고 하면 단연 미적분입니다. 예전에 많이 내던 등비급수의 활용이나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가 원래 지끈지끈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머리도 아프게 했던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다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30번은 역대급으로 쉬운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라고 따로 더 논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적분은 이번에 쉬웠고요. 상대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을 고르라면 저는 단연 기하입니다. 물론 2차 곡선에서 전에는 조금 더 계산력이 복잡했던 그런 문제들을 출제했는데 이번에는 2차 곡선에서는 기본적인 정의를 이용한 문제만 출제했고 28번하고 30번이 공간도형과 벡터의 킬러 문항인데 공간도형은 이거 30번으로 옮겨놔도 손색이 없을 문제고 그리고 30번은 평면 벡터의 자취 문제를 냈는데요. 원래 기하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30번 자취 문제인데 다른 미적분이나 확통에 비해서 기하는 30번의 난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출제자들이 기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만 낸다면 미적분 선택자들이 시험 문제의 난도에 대한 혜택은 가장 많이 볼 걸로 예상되고요. 어쨌든 9월 모의평가는 끝났습니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게 수학이잖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